굿모닝 마켓입니다. SVB 후폭풍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미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번 파산 사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거나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꽤 회복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FOMC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3월 FOMC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또 나스닥 지수 0.45% 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했었는데 블랙 먼데이는 잘 피해간 것 같죠. 비트코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18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섹터별로 한번 보실까요? 11개 섹터 중 7개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방 압력이 금융 섹터에만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SVB 후폭풍이 일단 금융업계에만 국한돼 있는 모습이죠. 시총 상위 종목을 봐도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보시면 애플 1.3%, 2.1%, 그리고 알파벳이 0.7%, 아마존이 1.8% 올랐는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기술주, 성장주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개입 속에 SVB 후폭풍이 잠잠해진 모습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시장이 질문할 건 파산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아직 후폭풍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뱅크에 이어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다음 타자로 비슷한 행보를 보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목을 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연준의 긴급 자금 지원과 JP모건 체이스의 추가 자금 지원 등으로 많은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방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주가가 61.8%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 파산 사태가 은행업계 전반으로 퍼지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모두 IT와 가상자산 기업을 주 고객으로 둔 은행이었던 만큼 다른 은행들과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파산 사태는 일부 은행에 국한된 것이다. 경제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엇갈린 만큼 3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토론이 동결 그리고 0.25%포인트 인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파산 사태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어딘가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면 금리 인상 중단, 동결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파산 여파가 크지 않다면 연준이 0.5%포인트는 아니더라도 0.25%포인트 정도는 인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5월, 6월, 7월에 베이비 스텝을 이어가더라도 이번 FOMC에서만큼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 골드만삭스가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동결보다는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 파산 사태가 연준을 피벗시킬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밤 공개되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수가 되겠지만 시장도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67.9%까지 보고 있죠. 또 동결 가능성 32.1%로 그간 없던 선택지가 다시 부상을 했는데요. 보시면 또 빅스텝은 0%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월요일장이 하방 압력을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빅스텝 공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재부상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전망하는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점진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12월 기준금리로는 표에 있지도 않은 3.75에서 4%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재부상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했고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016%까지 내려왔고 10년물은 3.5%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이 있죠. 금값 함께 보시죠. 금값 보시면 2.6%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 국제유가는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안전자산 쏠림 현상 등은 모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란 경고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시장이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그리고 국채 수익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언더퍼폼하는 증시 모두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현재 시장은 탐욕보다는 공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포도 그냥 공포가 아니라 아주 극한의 공포인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면 최근 급격히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을 찾았던 시장이 언제 다시 돌변할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익률 차이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래로 향할수록 채권이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서 전해드렸던 경기 침체 경고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SVB 후폭풍에 장 초반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3% 넘게, 영국의 뿌찌 그리고 프랑스의 깍구 지수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은행주 하락세가 강했는데요. SVB의 영국 법인을 단돈 1파운드에 인수한다고 밝힌 HSBC의 주가 함께 보시죠. 4% 넘게 하락했고 또 코메르츠뱅크도 9% 가까운 급락세 기록했습니다. 은행 섹터의 하락률이 이날 5.65%였는데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2거래일 연속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28,00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중화권 증시 반대로 1%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가치 하락세가 중국 자산의 이익이 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막으로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